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운동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들 하세요. 왜 이렇게 좋은 날에 운동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하면 얻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자전거 타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많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암이 발생하고 나서 뭘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항암 치료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들이대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에? 신문을 보거나 무슨 이렇게 그 자료들을 보면 치료제 개발했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홍보들 하고 있어요. 어떤 거지 신문에 보니까 폐암에 관한 이야기 3세대 표적 치료제를 개발해서 레이저티닙, 알렉티닙, 셀퍼카티닙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그냥 100% 고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의사들이 맨 마지막에 쓴 내용을 보면 그 맨 마지막 그 결론을 잘 봐야 돼요. 최근 다양한 폐암 신약이 개발되고 있으니 그게 레이저티닙, 알렉티닙, 셀퍼카티닙 신약이 개발되고 있으니 환자들이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많은 치료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완치를 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없고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게 답니다. 내용들 보면 어느 의사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의사는 없어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새로운 신약이 개발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내용도 없어요. 신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기존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효과가 좋다면 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란 말이야. 보니까 그 폐암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올해 2026년도에 그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걸 이렇게 정리를 데이터를 낸 거 보니까 1위가 갑상선이에요. 2위가 폐암이고 3위가 대장암이에요. 4위가 유방암이에요. 그 다음에 5위가 위암이에요. 보면 이 갑상선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요. 그 다음에 폐, 대장 요거는 식습관을 보면 요거는 신맛과 쓴맛을 과식한 거야. 그 다음에 매운맛과 짠맛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김장김치 각종 장류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밀가루 음식과 커피, 녹차 이런 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방암과 위암 요거는 음양오행상의 비위장 아시겠어요? 비위장 요거 먹는 거와 관련돼 있어요. 요것도 이 신맛의 음식이에요. 밀가루 음식을 과식한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식습관으로 인해서 전부 다 나오는 거야. 물론 이거 성질난 채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상선이에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하체에 병이 생기고 여자는 상체에 병이 생깁니다. 남자는 양이기에 숨겨진 곳에 병이 생겨요. 여자는 음이기에 노출된 곳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는 숨겨진 전립선 질환이 암이 생기고 여자는 음이기에 노출된 곳, 목, 여기에 생깁니다. 이게 이 음양론적으로 보는 이게 남자와 여자들의 다르게 생성되는 암 발생의 원인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요 갑상선 다음으로 생기는 것은 요건 유방암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노출돼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유방암이 1위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갑상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립선암이 생기고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상선암이 발생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과 이 식습관으로 인해서 1위부터 5위까지의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줄이고 식습관을 잘 관리한다면 갑상선,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이라고 하는 이런 1위부터 5위까지 암을 팍팍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암 환자 숫자는 약 273만 명이에요. 28만 명씩 신규 환자가 생기고 약 20만 명은 사망합니다. 어쨌든 273만 명이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숫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 상황을 벗어나라 아니면 180도 바꿔라 이겁니다. 현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대도시에 있었다면 소도시로 바꿔. 대도시라면 저기 도서지방, 섬지방으로 가. 산속으로 가든지.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 현 상황을 바꿔라. 바닷가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바닷가로 가라. 여기 우리가 암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딱 써보면 병들어 기대력에 여기 산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 산과 바다를 놓고 보면 산은 차가운 곳입니다. 이건 음이에요. 바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 음식을 과식 많이 먹은 거야. 그러면 지금 차가운 음식 음이 많을수록 병이 들었다고 하니 그러면 바다로 가서 양이 가득한 채로 뜨거운 음식을 소식하면 돼요. 이러면 병들어 눕고 병을 털고 일어납니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얘기가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의문이 가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폐암 말기인 여자분이 있어요. 50 중반의 여자분이 바닷가에서 생활하면서
폐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폐암 완치된 사람을 견학하러 갔어요. 2주 동안 견학하러 갔어. 견학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바닷가에서 모든 거, 이 현 상황을 벗어난 생활을 한 거예요.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바닷가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해서 폐암 완치를, 그런 사례들을 TV에 방영됐어요. 이 따뜻한, 여기 이 바다, 양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건 육체고. 자, 마음이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현 상황을 벗어나라, 바닷가로 가라, 180도 바꿔라. 덤벼야 됩니다. 그래서 염기가 보충되고 정상 체액을 갖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식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암세포가 사멸되는 자연스러운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암을 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제 주변에도 여기 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도시 생활에서 현재 여기서 암이 발생했다면 바닷가로 가라. 적극 권장합니다. 바닷가로 가라.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감한 결정. 아시겠어요? 왜? 여기는 양기가 아주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암은 음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어요. 양기가 가득한 바닷가로 가지 않고는 웬만한 암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특히 남자들은 전립선, 여자들은 갑상선,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면 양 조건이 뭐가 있어요? 소금을 일단 체액을, 해풍을 맞아서 일단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산소가 23%입니다. 바닷가는 산속도 23%지만. 그리고 먹을거리들이 전부 다 이 해초류와 해물들이 전부 다 짠 양기가 가득한 것들이, 걔가 그런 자체가 그냥 양기 덩어리입니다. 바다에 살면 그 자체가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 있어요. pH 농도 7.4, 7.45를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풍으로 콧구멍으로 들어와. 피부호흡을 통해서 들어와. 그러면 암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왜? 따뜻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금은 아주 굉장히 따뜻한 광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물들은 이게 흰색의 단백질이에요. 흰색의 단백질은 심장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것은 이 분열하지 않는 현상 유지 조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구력을 향상하는 이러한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심장과 뇌 전부 다 이거는 마음에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과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 가서 좋은 책 한두 권 보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좋은 책 한두 권씩 읽어준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래밭 맨발 걷기를 하면 63개 반사구가 전신 이 자극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져요. 그럼 암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해야 됩니다. 뭐가? 의식주가 현재의 암 발생했던 조건의 의식주에서 새로운 의식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180도로. 그래서
당나라의 명의 손사막이 그랬어요. 현 시점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과거하고 180도 다른 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지면 쉽게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조의 이 세포와 100조마리 미생물의 먹이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 이건 오행생식을 그냥 갖고 가면 돼요. 오행생식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던 하루에 2끼를 먹던 1끼를 먹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음식이 내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생식하면서 바닷가 생활하면 쉽게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항암제를 포함한 각종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야 됩니다. 약물의 부작용. 독으로 작용돼요. 이 항암제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의 모든 조직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구토하고 탈모하고 설사하고 그게 몸부림입니다. 독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저산소 저체온증이 와요. 저체온증은 암 발생에,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차가운 조건이 되면 어김없이 병이 들어요. 따뜻한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약을 끊어야 됩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 도우루 박사가 약을 끊어야 병으로 돼요. 당연한 겁니다. 세포 미생물이 사멸돼서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60조의 세포와 미생물의 수가 종류가 줄어들어서 치료나 치유가 되질 않아요. 항암제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조혈 기능이 망가집니다. 피를 생산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뼈다구 속에서 우리 몸속에 뼈, 근육, 살, 혈액, 이 기본 구성을 망가뜨립니다. 소열 기능이 망가지면. 그게 항암제예요. 항생제고. 이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항암제가. 그러면 이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서 60조의 세포와 100 여기에 영양소를 운반해 줘야 되는데 운반 자체를 못하니까 이 뼈다귀, 근육, 살, 이 혈액에 이런 세포들이 붙어있는 세포들이 그냥 아삭 굶어 죽습니다. 피쩍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득과 실을 따져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항암제, 방사선 그냥 들이대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이 노트 종이에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한번 100번 정도 써보세요. 조용히 써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깨우쳐집니다. 음식이 아니면 암도 못 고치겠구나 하는 거를. 고칠 수 있으면 약으로 고치라라고 얘기했겠지.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면 그냥 음식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어떤 음식인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먹는 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행생식이 중요하다고. 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서 배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 풍부한 식이섬유가 가득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암은 하루아침에 무슨 3cm였던 게 20cm로 크지 않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3cm까지 크기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갑자기 20cm 뭐 2m로 클 줄 알고 그냥 들이대는데 그럴 필요 없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의식주 여기 변화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는 양기가 가득한 양기 덩어리에 의식주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지 않고는 현재 내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사멸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 사멸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셨습니까? 항암제 방사선 치료하면서 수명을 연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했다면 급하게 결정짓지 말고 천천히 의식주의 변화를 그래 가자 과감하게 결정해서 바닷가로 가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 치유를 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완치가 가능한 그런 처방이고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치유의 맛을 한번 치유의 멋을 느끼는 그런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